자, 첫 번째 1단원 지수. 이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게 뭐냐면 이제 이 녀석 A의 n제곱근, 요거에 대해서 배울 건데 중3 과정에서 요거는 배웠죠. A의 제곱근은 배웠어. 그냥 그렇지. A의 제곱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중3 때 봐봐. 2의 제곱근 뭐야? 아씨,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 너무 오랜만에. 2의 제곱근 뿔마 루트 2 마이너스 3의 제곱근 뿔마 루트 3 i 0의 제곱근 0. 그쵸? 이런 거 배웠죠? 그쵸? 이게 뭐였냐면 제곱근이 이런 개념이었어. 제곱해서 a가 되는 요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불렀다고. 오케이? 오케이? 이제 여기서 배울 건 뭐야? n제곱근이라고 해서 이제 n은 3, 2 이상의 자연수고요. 그러니까 a의 세제곱근, 네제곱근, 다섯제곱근 이란 걸 배울 건데 일단 제곱근이라는 녀석의 표현 자체가 근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방정식에서 사용하잖아. 그치? 거기서부터 빌려오는 거라고. 즉 a의 n제곱근이라고 하는 건 정의 자체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x를 n번 거듭제곱시켜서 a가 되는 녀석. 이 방정식의 요 근을, 요 녀석을 a의 n제곱근이라고 불렀나요? 이해됐나요? 이해돼요? 이게 정의예요. 그럼 이제 세제곱근 한번 구해보면 이거 뭐 맨날 하는 건데 8의 세제곱근을 구해보면 뭔 말이야? x를 3번 거듭제곱해서 8이 되는 녀석을 구하세요. 요 3차 방정식의 근을 의미하는 거지. 그치? 그럼 답에 몇 개 써놔야 돼? 3개 써놔야 돼. 그치? 만약에 이제 3개 중에 2개가 겹치면 뭐 2개가 중근이나 이런 것도 같이 써놔야겠지. 그치? 그럼 이 방정식을 풀 건데 내가 아까 여기서부터 막혔어. 애들이 2항에서 인수분해를 못 하더라고. 자, 그래서 왜 듣고 있지 이거를? 수학 3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생각이 들었네. 자, 2항에서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x-2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는 빵 뭐 이렇게 되니까 이 방정식 1차 방정식과 요 2차 방정식을 풀어야죠. 그쵸? 요 1차 방정식의 근 뭐 나와? 2하고 이 방정식은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i 요렇게 해서 3개가 나옵니다. 실수 하나 허수 2개 이렇게 나오지. 그치? 요 3개를 8의 세제곱근들이라고 합니다. 8의 세제곱근 하면 이렇게 3개를 다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았지? 그 중에서 요 실수가 되는 녀석 있잖아. 이 실수가 되는 녀석을 특히 뭐라고 쓸 수 있다고 하냐면 뭐라고? 요렇게 씁니다. 정입니다. 요 표현이 세제곱해서 8이 되는 실수라는 뜻이에요. 세제곱해서 8이 되는 실수라는 뜻이야. 알았지? 오케이? 여기도 이제 이런 거 있잖아. 예. 제곱해서 2가 되는 루트 2 실수야. 무리수 실수잖아. 그치? 실수. 요 녀석 루트 3만 제곱해서 3이 되는 실수. 이런 뜻이야. 그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8. 이거 뭐라고 읽어? 이거 뭐라고 읽어? 3루트 8 아니다. 알았지? 세제곱근 8 이렇게 읽으면 돼. 알았지? 3루트 8은 우리가 맨날 쓰던 이렇게 쓰는 게 3루트 8이죠. 그쵸? 이거 3루트 8이라고 읽으면 안 되고 뭐라고 읽는다고? 세제곱근 8 이렇게 읽어요. 알았죠? 이해됐죠? 슉슉. 그래서 원래 이제 A의 n제곱근 하면 기본적으로 n개가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치? 오케이? 그 중에 특히나 실수인 것 A의 n제곱근 중 실수가 되는 녀석을 요렇게 쓰기로 하자 이거야. 오케이? 허수는 못 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정의에 의하여 요 녀석을 n번 거듭 제곱하면 뭐가 돼야 돼? 뭐가 돼야 돼 이거? a가 돼야 돼. 그렇죠? 정의 자체 어쨌든 실수인데 n번 거듭 제곱해서 a가 되는 실수를 저렇게 쓰기로 했으니까 n번 거듭 제곱하면 a가 돼야 합니다. 알았지? 오케이? 이처럼 이 단원에서는 사실 요 n차 방정식의 근이 궁금한 게 아니라
요 n차 방정식의 실근이 사실 되게 궁금한 거야. 실근만 궁금한 거야. 알았지? 오케이? 원래는 n개가 있는데 그 중에 실수가 몇 개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볼 건데, 자 볼게요. 하나 더 해볼게. 내가 하나 더 81의 4제곱근 한번 해볼게. 81의 4제곱근은 그럼 4번 거듭 제곱해서 81이 되는 실수, 그치? 얘가 이제 3의 4제곱이니까 2항에서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x제곱 플러스 9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요 2차 방정식에서 실근 2개 뭐 나와? 뿔마 3 나오고, 요 2차 방정식은 뿔마 루트가 아니라 3i 이렇게 2개가 나오죠, 그쵸?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 녀석 2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얘를 뿔마 4제곱근 81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알았죠? 플러스 4제곱근 81이 플러스 3이고요. 마이너스 4제곱근 81이 마이너스 3인 겁니다. 지금 알았지? 이렇게 해서 실수인 것만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이 파트에서는 뭐가 궁금하냐?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녀석이 좀 궁금하다고. 이게 과연 A랑 N이 바뀔 때 이게 몇 개씩 나올 것인가가 되게 궁금해요. 그럼 뭘 풀어봐야겠어? X의 N승은 A라는 요 방정식의 실근을 좀 관찰을 해봐야 돼, 그치? 실근만. 근데 우리 요런 거 있었다. 방정식의 실근. 요렇게 생긴 fx는 gx로 생긴 요 방정식의 실근이 요런 개념이 있었죠. y는 fx 하고 y는 gx, 얘네들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얘가 방정식의 실근이다라는 요런 개념이 있었잖아, 그치? 요 개념을 좀 적용시켜서 문제를 좀 풀 거야, 알았지? 그러면 결국 y는 x의 n승이란 녀석하고 y는 a라는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봐야 된다는 건데, 그치? 얘는 상수함수니까 뭐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뭐 이 정도만 알면 대충 그릴 수 있는데, 그치? 얘가 문제야. 그쵸? 얘가 문제입니다. 얘는 이제 n이 짝수냐 홀수냐로 따라서 나눠서 그려줄 건데, 첫 번째 n이 홀수일 때부터 보면 y는 x의 홀수승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요 정도는 알 수 있잖아. 마이너스에 어떤 음수를, 좀 더 아래다. 어떤 음수를 홀수번 거듭 제곱시키면 그냥 a를 홀수번 거듭 제곱시킨 거에 마이너스 붙인 거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그치? 자, 봐봐. 얘가 어떻게 써져 있는 거. 봐봐. 요 녀석을 fx라고 볼게. 내가 요 녀석을 fx라고 하면 지금 그럼 어떤 상황이야? 마이너스 x. 뭐 x든 a든 뭐 이렇게 써놓으면 마이너스 x. 얘가 마이너스 f x랑 똑같다.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치? 이거 무슨 함수야, 이거? 기함수 무슨 함수야? 이거 처음 들어보나? 원점 대칭 함수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 봐봐. 이제 이런 거지. 어떤 x값을 집어넣으면 무조건 x의 어떤 홀수승이 이렇게 나와, 그치? 근데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x의 홀수승 한 녀석에 마이너스가 나오잖아, 그치? 둘이 무슨 관계야? 원점 대칭 관계야, 그치? 즉 얘도 함수 위의 점, 얘도 함수 위의 점. 즉 뭔 말이야? 어떤 함수의 점을 원점 대칭시키면 무조건 그 함수 위에 점이 돼 있다 이거지. 이해됐니? 우리가 y는 x제곱 보고 이걸 y축 대칭함수라고 부르잖아, 그치? 왜 이렇게 불렀어? 임의의 점 잡아서 y축 대칭시켜도 다 자기 자신 위의 점이야, 그치? 원점 대칭함수가 이런 거라고. 임의의 점을 잡아서 원점 대칭을 시켜도 다 자기 자신 위의 점이야, 그치? 이렇게 생겨먹은 원점 대칭함수입니다. 이 표현이 원점 대칭함수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한쪽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자세한 건 몰라도 됩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즉
여기 있는 한 점을 원점 대칭시켜도 무조건 다시 함수 위에 점이 돼 있는 이런 상태예요. 알았죠? 이런 함수입니다. 역시 n이 1인 상황은 제외. 1제곱근 이런 거 없잖아. 1을 한 번 거듭제곱해서 a다 뭐 이런 걸 따로 배우진 않는다고. 그치 우리가? 그러니까 n은 3 이상의 홀수야. 알았지? 3 이상의 홀수에 대해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알았지? 자, 그럼 그때 이제 y는 a를 그려볼게요. y는 a를 그렸을 때 y는 a가 이렇게 그려졌어. a가 양수여가지고. 그럼 실근 몇 개? 실근 몇 개? 한 개, 그치? 그 한 개가 x좌표 여기 있지? a가 좀 아래 그려져도 어차피 교점의 x좌표가 양수야, 그치? 이 양수를 뭐라고 쓰냐? n제곱근 a라고 씁니다. 오케이? 실수가 되는 녀석. 네, 이렇게 써볼게요. a가 양수일 땐 양수 한 개가 나와요. 오케이? 양수 한 개. a가 0일 땐 교점이 어디서 생겨? 0, 그치? a가 0일 땐 이 교점이 0, 한 개. 오케이? 교점의 x좌표가. a가 음수일 땐 교점이 여기 있지? 양수야, 음수야? a가 음수일 땐 음수 한 개가 생기고요. 잘 봐. 이 음수를 뭐라고 쓰냐? 이렇게 씁니다. 그냥 n제곱근 a라고 써요. 세제곱근 마이너스 8 이렇게 씁니다. 그냥. 사실 이 숫자는 있잖아. 3번 거듭제곱하면 그러니까 뭐 되는 숫자야? 마이너스 8 되는 숫자야. 그러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라는 실수야. 그치? 이거 허수 아니라고 알았지? 제곱근 안에 음수가 들어가면 다 허수다 이런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얘 있잖아. 세제곱하면 얘 세제곱하면 몇 되는 숫자? 8 되는 숫자 얼마야 이거? 2야. 그치? 그럼 마이너스 붙여도 어때? 똑같은 숫자야. 그러니까. 알았지? 이거 홀수일 때는 있잖아.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알았지? 홀수일 때만. 거듭제곱근 횟수가 홀수일 때만. 알았지? 오케이? 오케이? 자, 두 번째. 아, 왜 이렇게 좁은 데다가 이러고 있지? 두 번째. n이 짝수일 때. 아, 뭔가 벗어나기 아까운데. 시간 좀 아껴 써야겠다. 두 번째. n이 짝수일 때 한번 보면, 자 봅시다. n이 짝수면 y는 x의 n승. 요 그래프가 있잖아. 이런 거야. 짝수는 마이너스 x를 짝수번 거듭제곱하면 있잖아. 그냥 x를 짝수번 거듭제곱한 것과 똑같아. 그치? 그러니까 2를 집어넣나 마이너스 2를 집어넣나 어때? 값이? 똑같아. 봐봐. 잘 들어봐. 봐봐. 그럼 어떤 양수값을 집어넣은 거랑 걔랑 부호만 다르고 절대값 같은 그 음수값을 집어넣은 거랑 결과가 어때? 똑같지? 그럼 즉 x좌표는 부호가 반대고 y좌표는 똑같아. 그치? 그럼 그 두 점이 무슨 관계야? 뭐에 대한 대칭 관계야? y축 대칭 관계야. 그치? 즉 이런 식을 만족한다고. 지금 f-x가 fx를 만족하는데 이런 걸 만족하는 함수를 뭐라고 부르냐? y축 대칭 함수라고 불러. 앞으로 이런 표현을 많이 볼 겁니다. 사실 수학원 배운 친구들은 뭐 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 이런 거 하면서 저기 뭐 다 나오죠. 우함수, 기함수 이런 거 뭐 다 배웠어요. 자,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 그래프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래프가 요렇게, 여기도 그럼 요렇게 생겼어요. y축 대칭이 되게 그냥 요렇게 생겼습니다. y는 x제곱과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참고로 내가 그냥 차이점만 보여줄게. 좀 크게. 이건 뭐 이런 거 적을 필요 없고요. 1,1이라고 해볼게. y는 x제곱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y는 x 4제곱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y는 x 6제곱을 그려보면 더 아래쪽부터 있다가 이렇게 어쨌든 1,1은 다 지나요.
그래프는 요렇게 생겼어. 어쨌든 개형 자체는 어쨌든 비스무리하게 생겼습니다. 그래프 자체가 포개진다라는 말은 아니고요. 그쵸? 짝수라고 하면. 어쨌든 그래프 차이가 왜 0과 1 사이의 숫자는 거듭제곱을 하면 할수록 더 작아져. 그치? 어떤 한 지점을 비교해보면 거듭제곱이 큰 게 제일 아래에 있어. 1보다 클 때는 거듭제곱을 하면 할수록 값이 더 커지니까 지수가 큰 게 더 위에 있습니다. 알았죠? 이 정도의 차이는 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이거 그럼 똑같이 상수함수 그려볼까요? 이렇게 상수함수. A가 양수일 때 상수함수를 그려요. 그럼 교점 몇 개? 2개, 그치? 실근의 X, 교점 X좌표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치? 그럼 양수 1개, 음수도 1개. 해서 총 몇 개? 2개. 실근이 2개가 있어요. 알았죠? A가 0일 땐 교점 X좌표 얼마? 0밖에 없죠. 그쵸? A가 0이야. 그럼 그때는 0, 1개. 마지막 A가 음수일 때 교점 있어 없어? 없어. 그치? A가 음수일 땐 없어요. 이게 0개라는 얘기죠. 그쵸? 0개. 이렇게 실근이 빵 개 있습니다. 그때 요 양수 하나, 음수 하나는 어떻게 쓰냐? 요 양수 하나는 n제곱근 a라고 쓰고요. 요 음수는 n제곱근 a의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합니다. 이런 표현은 없다는 얘기지. 이런 표현은 없어요. 왜? 4제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게 실수 중에는 없잖아. 그치?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알았지? 이 표현은 뭐야? 4제곱해서 4가 되는 녀석 중에 음수를 말하는 거야. 그치? 뭔 차이인지 다른 녀석입니다. 그쵸? 4제곱해서 4가 되는 녀석 중에 음수인 것. 얘는 4제곱해서 4가 되는 녀석 중에 양수인 것. 얘는 4제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실수니까 없는 숫자. 오케이? 즉 n이 짝수일 땐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못 들어와. 알았지? n이 짝수일 땐 그 제곱근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키도키? 여기까지 됐죠?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실근의 개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물어봐요. 자, 봐봐. 자, 다시 잘 봐.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하면 n은 뭐가 중요하냐? 이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짝수인지 이런 게 중요해. 그치? 그리고 이 a는 그럼 뭐가 중요하겠어? n이 홀수일 땐 안 중요해. 왜? 어차피 몇 개니까. 1개니까. 그치? n이 홀수면 실수인 것의 개수는 언제나 하나. a가 뭐 양수든 0이든 음수든. 그치? 근데 n이 짝수일 때는 A가 양수일 땐 2개, 0일 땐 하나, 음수일 땐 빵개. 그치? 요렇게 된다고. 이해됐니? 센 펴봐. 센에 43번 문제를 좀 볼게요. 요런 것들이 되게 많이 물어봐요. 요런 것들이. 43번 문제. X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R, X, N이라고 하죠. 그러면 뭐가 되게 중요하다고? 요 녀석은 짝수인지 홀수인지가 중요하고요. 요 녀석은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해요. 그렇죠? 짝수인 경우에만. 홀수인 경우는 n이 홀수면 여기가 짝수든 0이든 뭐 양수든 음수든 뭐든 항상 1이겠지. 실수인 것이. 이해돼? 도현이 이해돼? 현선이 이해돼? 자, 볼게요. 어딨니? 어디 갔니? R 10,10 R 루트 10,5 다음 R 마이너스 루트 10,5 다음 R 마이너스 10,10 봐봐. 짝수. 봐봐. 홀수인 녀석들부터 볼까? 홀수인 녀석은 여기 숫자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개수가 항상 실수인 거 몇 개? 하나. 짝수일 때는 A가 양수인 게 몇 개? 2개. 그치? 짝수일 때는 음수인 거 몇 개? 빵개. 이렇게 있다고. 이해됐니? 실수인 것의 개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오키도키. 뭐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쵸? 요 실수인 것에 관련해서 주로 초점을 맞춰놓고 많이들 물어봅니다. 뭐까지 물어봐? 나중에는 이 하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까지 물어봐. 알았지? 그 중에 양수인 게 몇 개냐? 뭐 요딴 걸 막 물어봐요. 알았죠? 양수냐? 얘는 양수냐? 음수냐?
뭐 요 녀석을 계산하면 뭐 0보다 크냐 작냐 막 요딴 것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까지 우리는 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알았지? 알았지? 자, 문제 하나만 더 볼게요. 38번. 1번 봐봐. 64의 세제곱근은 그것뿐이다. 이거 틀렸죠? 왜? 세제곱근은 하면 x의 세제곱은 64라는 3차 방정식의 근을 다 써줘야 돼. 그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세제곱근 64뿐이다 하면 맞아. 얘는 맞아. 두 번째,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실수인 거 있어 없어? 세제곱근 n이 3일 때잖아. 실수 있어 없어? 있어. 그치? n이 홀수일 땐 무조건 있어? 2번 땡. 3번, 8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거 몇 개 있겠어? 2개. 그치? 그치? 4번, n이 홀수일 때는 세제곱 n의 3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1개이다. 홀수일 때는, 그치? 홀수니까. n이 홀수라니까 세제곱, 5제곱, 7제곱 안 말해봤자 실수 항상 몇 개? 1개. 5번, n이 짝수일 땐 음수의 n제곱근 없어. 빵개. 그치? 음수는 n제곱, 짝수면 거듭제곱근이 빵개가 있어서 답이 몇 번? 4번.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해됐죠? 항상 대부분 이렇게 n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에 많이 초점을 맞춰서 질문을 합니다. 알았죠? 됐죠? 끝! 두 번째. 이거 증명 다 할 겁니다. 이제 거듭제곱근 성질. 지금 뭐라고? n번 거듭제곱해서 a가 되는 실수. 그치? 근데 참고로 이 n이 홀수일 땐 양수, 음수 다 들어와도 되는데 n이 짝수일 땐 양수만 들어올 수 있잖아. 그치? 여기서는 이제 공통 범위에서의 성질만 논할 겁니다. 알았죠? n은 자연수예요. 오케이?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밖에 없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얘를 n번 거듭제곱하면 뭐가 된다? a가 되는 이 녀석은 실수 중에 요런 녀석이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 그치? 자, 이것만 가지고 우리 거듭제곱근 성질을 좀 보여줄 겁니다. 자, 첫 번째.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b. 이 b도 양수예요. 알았죠? 안에 들어가는 건 다 양수입니다. 자, 이 녀석을 과연 우리가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을 그냥 루트 6 이렇게 쓰듯이 합칠 수 있냐 물어보면 사실 합칠 수 있죠. 그쵸? 합칠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된다라는 걸 사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 모를 수도 있죠. 자, 볼게요. 얘가 왜 성립하는지. 자, 얘를 n번 거듭제곱할 겁니다. 그럼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법칙에 의하여 두 개가 곱해진 녀석의 n번 거듭제곱은 각각 n번 거듭제곱씩 하면 돼, 안 돼? 돼, 안 돼? a, b의 n승 하면 a의 n승 곱하기 b의 n승 뭐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렇지? 각각 씁니다. 이렇게 각각 곱하기 이렇게. 얘 뭔데? 얘 뭔데? 이렇게 되지. 자, 봐봐. 이 숫자가 n번 거듭제곱했더니 ab가 되는 실수. 그치? 다시 n번 거듭제곱해서 ab가 되는 실수. 얘는 n번 거듭제곱해서 a가 되는 실수. 그치? 그럼 니네 이거 뭐라고 해석할 거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야? 얘는 n번 거듭제곱하면 ab가 되는 실수. 그럼 얘네? 그치? n번 거듭제곱했더니 ab가 되잖아. 그치? 얘도 n번 거듭제곱하면 ab가 되는 실수란 뜻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두 개 같은 숫자입니다. 얘랑 이렇게 거듭제곱근 성질 가지고 그냥 확인하는 거죠. 오케이? 얘네 n번 거듭제곱해서 ab가 되는 실수. 이렇게 쓰기로 한다고. 됐니? ab가 양수니까 양수일 때만. 전찬. 자, 두 번째. 나누셈 안 합니다. 방식이 똑같아요. 나누셈. 요런 녀석 분의 요런 녀석은 얘도 요렇게 쓸 수 있다. 또는 요렇게 써져 있는 걸 요렇게도 합칠 수 있다. 그치? 나눠져 있는 걸 하나로 합칠 수도 있고 하나로 합쳐져 있는 걸 따로따로 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치? 얘도 얘 이렇게 n번 거듭제곱 해가지고 확인하니까 얘는 이제 1번하고 완벽히 똑같기 때문에 따로 하지 않습니다.
3번. 막 적을 필요 없어. 여기저기 다 써있어. 정석책에도 써있고, 쌤에도 써있고, 막 여기저기 다 써져 있는데. 이렇게 왜 이렇게 열심히 적지? 자, 3번. 뭐지? 요거. 요 녀석을 n번 거듭 제곱할 겁니다. 이 m도 자연수입니다. 자, m도 자연수예요. 자, 봅시다. 내가 요 녀석을 있잖아. 역시 n번 거듭 제곱을 해볼 거야. 우리 중등 때 지수 법칙 얘네들이 곱할 수 있어 없어? 있었지. a의 m에 n승 있으면 a의 mn 이렇게 쓸 수도 있고 a의 n에 m승 뭐 이렇게도 쓸 수 있어서 중등 때 그치? 그럼 얘도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이렇게 그치? 그럼 얘가 뭐야? 요 소가로 계산하면 a 그러니까 그냥 얘가 a의 m승. 오우씨 봐봐. n번 거듭 제곱했더니 a의 m승. 그치? n번 거듭 제곱해서 세모가 되는 수 이렇게 쓸 거잖아. 그치? n번 거듭 제곱해서 a의 m승이 되는 수 뭐라고 쓸 건데? n번 거듭 제곱해서 a의 m승이 되는 수 이런 뜻이잖아. 그치? 이런 뜻이 그래. 그치? n번 거듭 제곱해서 얘가 되는 수 그러니까 이 숫자가 얘랑 같은 숫자여야죠. 이해됐니? 이해됐니? 이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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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 안 되는 분? 이해 안 되는 분? 그냥 딱 정말 이 거듭 제곱근의 성질들을 파악해서 어렵지 않잖아. 이걸 직접 너희 손으로 그냥 당연히 같음을 확인해 볼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 이거야. 알았지? 이러니까 애들은 같은 거 이런 누가 이렇게 얘랑 왜 같아 하면 얘가 이렇게 이런 이유로 얘도 거듭 제곱하고 거듭 제곱하면 똑같잖아. 이렇게 그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돼야 돼. 알았지? 자, 다음 4번. 거듭 제곱이 이제 이중으로 나오고 n을 밖에다 쓸까? 밖에다 쓸까? m을? 자, 요런 녀석. 막 입시 져잖아. 파일이 닮지 않았냐, 이 친구. 자, 봅시다. 얘도 mn번 내가 거듭 제곱을 시켜볼 거야. mn번. 그러면 얘까지 한 덩어리로 보면 m제곱근 동그라미 뭐 이렇게 볼 수 있지. 그치? 그럼 m제곱근 동그라미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쵸? 그럼 얘를 n번 거듭 제곱하면 이 녀석이 나온다까지는 생각되지. 그치? 이해돼? 그렇잖아. m제곱근 동그라미라고 하면 그냥 m제곱해서 동그라미가 되는 녀석 이 정도로 해석을 해보자고. 오케이? m제곱해서 동그라미가 되는 녀석 정도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렇죠? 사실 몇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야. 얘랑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는 것처럼 이제 요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치? 그냥 이렇게 보면 뭐만 남아? n번 거듭 제곱한 거에 얘가 남아. 그치? 이게 뭐 돼? a. 그럼 뭐야? 그럼 이 숫자가 mn번 거듭 제곱했더니 뭐가 되는 수? a가 되는 수. mn번 거듭 제곱했더니 a가 되는 수. mn번 거듭 제곱했더니 a가 되는 수. 됐죠? 즉 뭔 말이야? 루트가 이중으로 씌워져 있는 녀석은 이렇게 하나로 합쳐버릴 수 있어요. 이해됐니? 루트가 이중으로 씌워진 녀석은 하나로 합쳐버릴 수 있습니다. 됐죠? 뭐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짱 쉬운 파트입니다. 계산 연습. 뭐 이거 가지고 이 성질을 가지고 잘 녹여가지고 계산을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느냐. 사실 이런 파트라 자이스토리 펴보면 그래서 자이스토리 문제의 80%가 그냥 다음 중 계산이 옳은 것은 뭐 이런 문제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이스토리 문제가 그래요. 5번 np 거듭제곱 a의 np. 요 p도 자연수예요. 알았지? 요 p도 자연수, 요 p도 자연수입니다. 빠밤 빰빰. 자, 얘는 이제 여기 앞에서 썼던 1, 2, 3, 4번의 성질을 좀 써볼 건데 이 녀석을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밖에다가 쪽이 어디 있어? 쪽이 어디? 3번 안에 있는 거듭제곱 이렇게 밖에다가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요 녀석도 루트가 두 개가 곱해져 있으니까 두 개가 곱해져 있는 녀석을 이렇게 두 개를 따로따로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치? 여기에 NP. NP도 P에 N승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치? 그럼 얘까지가 얼마겠어? 이렇게 남고요. 이렇게 다시 들어가겠지. 그래 안 그래? 이미 1, 2, 3, 4번에서 밝힌 것만 가지고 이렇게 쭉 찾는 건데 그럼 뭐야? 요 왼쪽 위에 있는 녀석이랑 지수 자리에 공통 인수가 들어있을 땐 나눠버릴 수 있다 이거지. 또는 이런 숫자들을 이 두 자리에 똑같이 몇씩 곱해서 숫자를 좀 변형시킬 수도 있다라는 얘기 알았지? 오케이? 숫자를 변형시키는 건 어디다 쓰냐? 우리가 이런 대소관계를 할 때 세제곱근 4랑 4제곱근 6이랑 대소 비교를 하고 하면 얘는 3번 거듭 제곱해서 4가 되고 4번 거듭 제곱하면 6이 되는데 사실 이렇게만 보면 누가 더 큰지 어떻게 알아? 몰라, 그치? 대신에 우리가 루트 2랑 루트 3이랑 이거 누가 더 큰지 알아, 몰라? 알지, 그치? 생각해 볼 거 없잖아. 그럼 얘네 둘이도 그냥 생각해 볼 거 없이 얘가 더 크겠지. 숫자가 똑같으면 누가 더 큰지 작은지 비교가 막 한 방에 된다고, 그치?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숫자를 똑같이 맞춰야 되는 거지. 3, 4는 뭘로 맞출 수 있을까? 12로. 1을 쓰니까 이렇게 써보는 거지. 그럼 4에 4승. 얘는 12로 맞추면 6의 세제곱. 4의 4제곱은 2의 8제곱이니까 256이고요. 그쵸? 6의 세제곱은 216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이쪽이 더 크다.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이게 숫자가 작은 녀석도 이렇게 큰 녀석으로 맞춰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됐죠? 뭐 거듭제곱근 성질 뭐 어려운 거 없죠. 그쵸? 자, 그 다음 가장 많이 연습해야 되는 게 이제 이런 거예요. 뭐가 안 되냐? 이게 좀 잘 안 돼. 이런 거. 아, 이건 잘 되지, 그치? 자, 요게 안 돼. 이런 거. 이게 좀 잘 안 됩니다. 자, 봐봐. 이제 요거부터 다시 과정을 좀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중딩 때 배웠던 대로 루트 안에 3의 제곱 곱하기 2라고 써서, 그치? 요 녀석을 우리가 3을 곱하기는 따로따로 써줄 수 있다 그랬고, 그치? 요 제곱은 거듭제곱의 성질에 의해서 요렇게 없어져서 이런 과정으로 오는 거예요, 그치? 근데 그럼 여기가 세제곱근이 써져 있으면 여기가 세제곱이라고 써 있어야 얘가 좀 없어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루트 48도 세제곱근. 세제곱근에 2의 세제곱 곱하기 6이라고 쓰면 세제곱근 2의 세제곱 곱하기 세제곱근 6. 그래야 띵띵 없어져서 2 곱하기 세제곱근 6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즉 결국은 뭔 말이야? 이렇게 세제곱이 있어야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4제곱 써져 있으면 4제곱을 찾아야 앞으로 뺄 수가 있다는 거야. 이거 빼는 게 왜 중요하겠어? 통량 계산하려면. 그렇지? 루트 12, 루트 8, 루트 18. 뭐 이 상태로 안 되잖아. 2루트 2, 3루트 2 정리를 해야 그 다음 덧셈 뺄셈을 할 거 아니야, 그치? 얘도 마찬가지로 뺄 수 있는 걸 좀 다 빼놔야 뭔가 좀 정리가 될 겁니다. 알았지? 봐봐. 뭐 해볼까? 세제곱근 192 빼기 이 정도 해볼까요? 192는 뭐의 세제곱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 1로 나누면 얼마야? 96이야? 96 8로 나누죠? 8로 나누면 얼마야? 8이 하나 더 있네? 그럼 4의 세제곱 곱하기 3, 그치? 그럼 뭐가 밖으로 빠져나오겠어? 4가 이렇게 빠져나와요, 그쵸? 250은 내가 머릿속에 계산 5의 세제곱 가지고 있는 녀석이니까
5의 세제곱하고 아씨 2 하면 안 되는데 그럼 125 곱하기 3 해야겠다. 125 곱하기 3 하면 얼마야? 375. 이렇게 써놔야 여기를 이렇게 쓸 수 있고, 그치? 그럼 이제 얘를 동류항처럼 계산을 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앞에 있는 개수끼리만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돼? 이해돼? 그러니까 이제 덧셈 뺄셈 관련된 거 할 때 이제 동류항을 만들려면 루트 밖으로 이제 거듭제곱 밖으로 뺄 수 있는 숫자를 다 빼놓고 나서 동류항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연습이 좀 필요하겠지, 그치? 덧셈 뺄셈에 있어서는. 그런 입장에서 치매 걸려가지고 손에 힘이 없어요. 자, 이런 계산이 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 뭐가 또 중요하냐면, 이거 진짜 못해요. 곱셈 공식. 뭐 적을 거 없어. 책에 다 있어요. 책에 있습니다. 책에 다 있어. 곱셈 공식을 잘 못해요. 곱셈 공식.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곱셈 공식. 슉슉슉슉. 곱셈 공식, 곱셈 공식. 제곱 한번 시켜볼까? 제곱. 뭐야 이거? 제곱. 자, 우리 제곱 한번 시켜볼게. 앞에 거 제곱 시킬 거야. 뭐라고 쓸래? 세제곱 끝? 16 뭐 이렇게 쓰죠 뭐. 더하기 2배에 둘이 곱한 거 뭐라고 쓸래? 세제곱근 8 더하기 얘는 뒤에 거 제곱 세제곱근 4. 자, 16은 이 세 개 갖고 있지, 그치? 그냥 앞으로 빠져나오고 세제곱근 2. 얘는 그냥 얼마? 그럼 4 더하기 얘는 그냥 뭐 세제곱근 뭐 없어, 따로 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써줘야 돼, 알았지? 이거보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세제곱 들어가면 자, 이제 정신 못 차립니다. 자, 볼게요. 정신을 못 차려요. 자, 앞에 거 세제곱 시키면 4 더하기 3 곱하기 얘 제곱 얘 한 번. 일단 이렇게 써봐. 세제곱근 얘 제곱이랑 얘 한 번이랑 곱하면 얼마? 32. 그쵸? 더하기 3의 세제곱근 하고 얘 한 번, 얘 두 번 하면 얼마? 16 더하기 뒤에 거 세제곱하면 2. 그럼 2랑 4는 그냥 계산해서 6 됐고요, 그쵸? 더하기 얘는 이 3개 갖고 있지, 그치? 이 5개 중에 3개 빼면 얼마? 6 곱하기 세제곱근 얼마? 4 남고요. 얘는 몇 개 갖고 있어? 4개 중에 3개 밖으로 빠지지? 3개 밖으로 빼면 얼마? 6 곱하기 세제곱근 얼마? 2. 뭐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그치? 곱셈 공식에 적용시켜가지고 그냥 열심히 이제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알았지? 자, 하나 더 해볼까요? 하나 더. 뭐 해봐야지? 이행. 자, 여러분 이제 나눈 값을 구하랍니다. 나눈 값을. 제곱부터 해볼까? 이거 하잖아. 나눠보래요, 얘로. 빼기입니다, 빼기. 오케이? 얘를 이제 뭘로 봐야 되냐? 세제곱근 A의 세제곱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요 녀석을 세제곱근 A의 전체 세제곱. 빼기 세제곱근 B의 전체 세제곱으로 봐야 됩니다. 요 녀석을. 그래서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 인수분해를 해줘야 돼. 그래야 뭐 얘가 나눠지겠지, 그치? 그럼 요 녀석 앞에 얘 빼기 얘 들어가겠고, 그치? 그럼 걔 나눴고, 그치? 그럼 나머지만 써보면 앞에 거 제곱 세제곱근 A제곱 플러스 세제곱근 AB 더하기 뒤에 거 제곱 세제곱근 B제곱 이렇게만 남을 거라. 이해되나? 지원아. 됐어요? 그러면 이런 곱셈 공식들에 적용시키는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알았지? 이게 곱셈 공식도 어렵지도 않고
지수 법칙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거든. 근데 이게 한꺼번에 확 섞여버리면 머릿속이 좀 복잡해져요. 알았죠? 머릿속이 복잡해지니까 얘를 처음엔 좀 어디에 초점을 두고 해야 되는 게 맞아. 안 틀리고 계산하는 거에 초점을 두고 해야 되는 게 맞아. 알았지? 아, 실수했네. 이게 실수가 반복되면 안 되는 파트야. 여긴 계산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계산을 열심히 안 틀리고 잘하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됩니다. 알았죠? 오케이? 오케이? 자, 다음. 아이고. 지수 법칙. 지수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진짜 계산을 엄청 많이 틀려가지고. 아이고. 자이스토리가 이게 그 모의고사 기출문제여서, 그, 자이스토리 앞부분에, 자이스토리 숙제 앞부분에 2점짜리 모의고사 문제라 2점, 3점, 4점이 다 써져 있거든, 얘가. 고1 자이스토리랑 좀 달라. 그래서 그 2점짜리 계산하는 문제들 많이 풀어봐. 알았지? 2점짜리가 원래 보통 다 모의고사 풀어봐서 알지만 2점짜리 단순 계산이잖아. 그치? 그런 거 좀 많이 연습해보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알았죠? 고2 미적분 책 너무 무섭게 생기지 않았냐, 이거? 책이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자, 지수 법칙. 힘들어도 좀만 참읍시다. 우리 고2니까, 그치? 지수 법칙. 지수 법칙이라는 게 사실 이제 지수의 확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수 확장. 우리 뭐 이 정도까지는 근데 익히 사용하죠. 우리가 이미. 뭐 얘는 그냥 옛날부터 썼어요. 그쵸? A의 0승 1이다. 이런 것도 다 쓰지 않았나? 얘 얼마다? 사실 이 정도를 뭐 이렇게 다수의 친구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알았죠? 알고 있을 거지만 이걸 사실 이 단원에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까지 중2 때 지수법칙을 자연수 범위 지수법칙을 배웁니다. 즉 지수 자리에 자연수만 올 수 있다고 하고 지수법칙 요런 것들을 배우죠. 자, 밑이 똑같은 곱셈은 지수끼리 덧셈. 요렇게. 밑이 똑같은 지수끼리 나눗셈은? 근데 이게 사실은 너희가 이렇게 다 알고 있지만 원래 그런 건 아니에요.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냐? 앞에 있는 숫자가 뒤에 있는 숫자보다 더 클 때는 그냥 빼면 되고요. 앞에 있는 숫자랑 지수랑 뒤에 있는 지수가 같을 땐 1이고요. 앞에 있는 지수가 뒤에 있는 지수보다 작으면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빼서 1이다. 이제 이렇게 배웠습니다. 중학교 때. 오케이? 중학교 때 이제 이렇게 배워서 뭐 이미 뭐 다른 것들 뭐 좀 배워가지고 뭐 그냥 얘가 A의 n-m이다 하면 되는 걸 알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배우고요. 그 다음 얘를 n승에 n번 거듭 제곱하면 A에 둘이 곱하죠. 그쵸? 뭐 나눗셈 그 다음에 A, B의 전체 n승은 어떻게? 각각 n번씩 거듭 제곱하자. 마찬가지로 분수 형태로 돼 있는 녀석들도 각각 적용을 시키면 된다. 요걸 중학교 때 배웠어요. 그치? 이게 지수가 자연수만 가능하니까 이제 요렇게 쓰는데 여기서는 이제 지수를 확장시킬 겁니다. 어떻게 이제 첫 번째는 궁금한 거지. 지수에 이제 정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즉 정수라고 하는 건 여기서 이제 0이나 음의 정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치? 정수나 음의 정수. 이거 0이나. 즉 그래서 A의 0승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미체 범위는 0만 아니면 돼요. 알았죠? 0이 아닌 녀석의 지수 법칙을 다룰 거예요. 왜? 무슨 이거 얼마겠어? 0의 3승 0의 마이너스 2승 뭐 해봤자 얼마겠어? 뭐 다 0일 거야. 그치? 0이 아닌 녀석들만 좀 다룰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럼 A의 0승 이거 얼마라고 알고 있어? 1 이유고 뭐가 없습니다. 정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냥 정의. 오케이? 뭐 증명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그냥 정의. A의 마이너스 n승.
얘를 있잖아. 요렇게 쓰죠. 뭐라고 기억해야 돼? 지수의 음수는 전체 역수. 요 정도 표현으로 써줄게. 지수의 음수는 음수를 없애면서 전체의 역수가 취해집니다. 그치? 밑과, 아니, 그 분모와 분자가 뒤바뀐 숫자가 됩니다. 이걸 생각보다 많이 헷갈립니다. 이걸 생각보다 되게 많이 헷갈려요. 이런 애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얘기야. 생각보다 많아요. 지수가 음수일 때, 저 혹시나, 뭐가 틀렸죠? 혹시 이런 친구들 없죠? 그쵸? 여기. 얘가 맞는 표현이죠. 그쵸? 얘는 틀린 표현입니다. 이 녀석은, 저 뒤에 배울 거지만, 루트 A죠. 그냥, 그치? 지금 루트 A랑 똑같은 표현입니다. 자, 지수가 음수가 되는 녀석이 이제 전체 역수랑 똑같다고요. 이 생각이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냐? 사실 얘도 이제 뭐 거창한 증명이나 이런 건 없고, 이제 이런 거지. 음의 정수가 들어갔을 때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지수 법칙을 그냥 계속 쓰고 싶은 거야. 오케이? 우리가 쓰고 있던 지수 법칙을 그냥 계속 쓰고 싶은 거지. 오케이? 지수가 계속 쓰고 싶어서 그러면 2의 마이너스 제곱을 도대체 뭐랑 똑같다고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얘를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지수 법칙 그냥 쓰고 싶다 그랬잖아. 밑이 똑같을 때 곱하기는 지수끼리 코셈, 그치? 얘는 얼마인 거 알아? 8, 얘는 2. 그럼 8에다 뭐 곱해야 2 되겠어? 그치? 얘가 4분의 1이랑 똑같은 녀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로 하는 거죠, 그냥, 그치? 4분의 1이라는 게 이제 2의 제곱분의 1이랑 똑같아서, 지수의 마이너스는, 이 분모의 거듭제곱으로, 이제 역수의 거듭제곱으로 생각해주면, 그냥 계산이 다 똑같이 성립하네. 그럼 이것만 좀 유지를 시켜주면, 지수가 그냥, 정수에도 상관이 없겠구나.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요거 지수의 정수를 배우고 나면, 즉, 요 두 가지가 추가되고 나면, 요거 이제 요렇게 안 쓰죠. 요거 요렇게 안 씁니다. 그냥 요 녀석을 요렇게만 씁니다. 이제. 그치? 뭐 0 되든 음수 되든 상관없으니까 이제. 됐죠? 두 번째, 지수의 유리수. 지수의 유리수가 들어오는 경우는 뭐가 중요하냐면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밑이 무조건 0보다 커야 합니다. 오케이? 밑이 음수일 땐 부호의 판단에 좀 여지가 생길 수 있어요. 부호의 판단에 좀 여지가 생길 수도 있고요. 이게 짝수일 때는 n이 우리 아까 거듭제곱 할 때도 봤지만 요 자리는 양수 음수 다 들어와도 되는데, 그치? 요 자리는 양수밖에 못 들어오거든, 그치? 이제 공통 범위만 다룬다 정도로 생각해주면 됩니다. 알았죠? 오케이, 공통 범위만. 뭐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들 좀 조심해야 돼. 이런 상황들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지수법칙 그냥 막 써볼까? 그냥 둘이 곱해. 그냥 둘이 곱해서 이렇게 돼서 얘는 마이너스 27이구나. 이러면 틀린다 이거죠. 이러면 이게 틀린 계산이라는 거야. 어떻게 해줘야 돼? 일단 우리가 계산을 기본적으로 소괄호 계산을 먼저 하기로 배웠잖아. 그치? 요 녀석이 그러니까 81인 거죠. 그쵸? 81이 4분의 3승이 문제인 겁니다. 근데 81이라는 녀석이 다시 3의 이제 4제곱이랑 같기 때문에 3의 4제곱을 3승해서 3의 세제곱 답이 27이다. 이렇게 해야 이게 옳은 계산이라는 거예요. 알았죠? 오케이? 즉 지수가 유리수 범위가 들어갈 때는 밑이 양수인 것만 다루기로 합니다. 알았죠? 자, 밑이 양수라고 하면 그러면 만약 P, Q가 유리수라고 해보죠. 그럼 A의 P승 곱하기 B의 P승 A의 Q승. 자, 그럼 이제 얘도 궁금한 거예요. 그냥 유리수일 때도 그냥 지수끼리 막 더하면 될까? 정수끼리 되는 건 뭐 어렵지 않게 확인해 볼 수 있으면 이 정도만 확인해 봐도 충분하잖아. 그치? 근데 유리수일 때도 그냥 내가 그냥 더하기라고 쓰면 되는 거 정도는 되는데, 그치? 오케이? 그냥 얘를 과연 이렇게 써도 될 것인가는? 사실 옛날에 배운 친구들은 유리수일 때도 된대. 그냥 라고 알고 있으니까 되는 거지, 그치?
얘를 뭔가 이래서 됩니다라고 논리적으로 좀 설명하기가 조금 거시기해, 그치? 불가능하진 않고요. 봅시다. 먼저 그럼 뭐부터 좀 배워야 되냐면 몇 시지? 아유, 시간이 많이 없네. 이 녀석부터 볼게요. A의 n분의 1승부터. 그럼 얘도 우리가 쓰던 지수 법칙을 그대로 쓰고 싶은 거죠. 그냥 그대로 쓰고 싶은 겁니다. 그대로. 그래서 얘를 n번 거듭제곱을 해보자 이거야. 그럼 우리가 그냥 얘를 정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얘를 그냥 만약에 곱할 수 있다고 하면 얘가 그냥 A의 1승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치? 근데 우리가 이미 n제곱근 A라고 해서 얘도 n번 거듭제곱하면 이게 되는 걸 알잖아, 그치? 아, 그럼 그냥 얘를 그냥 같은 숫자 정도로 봐도 계산이 뭐 크게 흐트러질 일 없겠네, 그치? 이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쵸?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어서 이 녀석을 이 녀석부터 이제 좀 약속을 해놓고 그럼 얘도 이제 바로 좀 확장을 시켜서 순서를 좀 바꿔 쓸게. A n분의 1승부터 먼저 쓰고요. 얘부터 쓰고 얘가 n제곱근 A랑 똑같은 거고 그럼 A의 n분의 m승 또 그럼 n제곱근 A의 m승 이 정도로 써줄 수 있겠네. 그치? 자, 이걸 가지고 이 녀석을 증명을 해드릴게요. 봅시다. 자, 볼게. 자, P 유리수니까 A에 뭐라고 쓸까? PQ N M 이렇게 NM은 정수입니다. 그러니까 유리수의 정의가 뭐야? 정수분의 정수,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꼴로 이루어진 그쵸? 요런 숫자들 곱하기 A에 MN 다음에 있는 알파벳 뭐야? 몰라, 씨. L 다음 뭐야? 뭐냐고? 어? 5 K 정도 하자 그냥. 자, K 마음에 든다. 내 맘이야. 여기서 그 M, N, L, K는 그니까 뭐야? 정수야, 알았지? 특히 N과 L은 자연수야. 항상 자연수로 만들 수 있어? 얘가 음수면 음의 정수, 양의 정수 하면 되고 양수는 양의 정수, 양의 정수 하면 되잖아, 그치? 분모를 항상 양의 정수로 쓸 수 있어, 그치? 모든 유리수는 그래 안 그래? 그쵸? 자, 이렇게 써놓으면 이 녀석이 NL분의 ML 이렇게 그냥 분수니까 분모 분자 L 곱하고요. 곱하기 A의 NL분의 KN 이 정도로 쓸 수 있지, 그치? 그럼 좀 전에 이 정도는 우리가 쓸 수 있다고 약속해놨으니까 NL 거듭제곱 A의 ML 곱하기 NL 거듭제곱 A의 KN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그럼 좀 전에 배웠잖아. 왼쪽에 숫자 똑같을 때 안에 것끼리 합쳐 쓸 수 있다고. 그쵸? 합쳐 쓸 수 있다고 배웠어요. NL 루트 A의 그럼 ML 플러스 KN 안에 것끼리 곱할 때 이제 밑이 똑같으니까 지수끼리 더할 수 있어, 그치? 참고로 그냥 거의 뭐 정수 가지고만 계산하는 거야, 지금, 그치? 정수인 건 확실하니까, 그치? 얘를 다시 이런 걸로 바꾸는 거죠, 이런 걸로. 이 녀석을 A의 NL분의 ML 플러스 KN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고 나면 얘분의 얘, 얘분의 얘 이렇게 따로따로 쓸 수 있는 거지. NL분의 ML 플러스 NL분의 KN 이렇게 따로따로 쓰면 L 약분돼서 A의 P, 그치? 결국 여기도 N 약분돼서 플러스 Q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다. 됐죠? 유리수일 때도 여전히 성립하다라는 거죠. 이거 하나 왜 이렇게 써주냐면 이게 서술형에 종종 나옵니다. 서술형에 있잖아. 학교 서술형에 그냥 이 녀석이 성립함을 증명하세요. 이거 안 쓸 필요 없어. 니네 학교 교과서에 어느 교과서 받아도 교과서에 다 써 있습니다. 꼭 받아서 교과서 받았나 2학년 거? 안 받았나? 본방학 때 가면 받을 거잖아. 거기 다 써 있어요. 알았죠? 교과서에 다 써져 있습니다. 적을 사람은 적고요. 그래도 자, 그래서 빰빰빰빰빰빰빰. 어쨌든 뭐 이거 하나만 증명했지만 나머지 지수 법칙도 전부 다 쓸 수 있다. 나머지는 그냥 그렇게 퉁 칩시다. 오케이? 나머지는 전부 다 쓸 수 있다 정도로 퉁 칠게요.
마지막 실수 범위. 지수의 실수. 그냥 저기다 하자. 여기 자리 있다. 3번 지수의 실수. 여기도 짱짱 중요한 게 지원아. 밑이 0보다 반드시 커야 됩니다. 오케이? 밑이 0보다 반드시 커야 돼. 왜냐면 이건 양수인지 음수인지 이걸 논할 수가 없잖아. 그치? 부호 결정을 할 수가 없어. 마이너스 2의 루트 3승 이런 거 부호 결정할 수 없지. 그치? 오케이? 안 됩니다. 알았죠? 어쨌든 안 되고요. 자, 얘도 이제 이거부터 궁금한 거야. 이거부터. 과연 진짜 이렇게 쓸 수 있나? 이런 과연 젠장 이렇게 쓸 수 있나요? 결국은 일단 이게 증명은 불가능하고요. 지수에 무리수가 들어올 수 있다 정도의 존재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 존재성을 어떻게 파악이 되냐면 얘 얼마? 얘 얼마? 내가 이 x자리를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연속적인 실수로 계속 변할 거야. 연속적인 숫자를 계속 넣으면 계속 변할 거란 말이야, 얘가. 그치? 사실 우리가 유리수까지 들어간다고 됐으니까 1.1, 1.2, 1.3, 1.4, 1.15, 1.16, 1.17 이렇게 계속 넣으면 뭔가 값이 나오겠지, 그치? 그럼 우리가 대신 이런 값도 찾을 수 있잖아. 루트 2가 얘가 대략 1.414 땡땡땡땡땡 뭔가 계속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 소수점 거듭제곱 1.2에 1.4승 이런 걸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유리수까지는 되니까. 1.4승, 그 다음에 1.41승, 1.414승, 1.414 어쩌고저쩌고 승을 계속 해보는 거지. 이랬을 때 가까워지는 근사치를 가지고 얘가 존재한다 정도는 확인할 수 있다고. 왜? 얘랑 얘 사이에 있잖아. 얘랑 얘 사이에 무수히 많은 숫자가 있는데 2랑 4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숫자가 있겠지, 그치? 여기에 무언가 들어가면 무언가 1대1 대응, 2와 4 사이에 어딘가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라는 거 정도는 생각할 수 있다고. 그렇죠? 얘는 참고로 그래서 증명을 못합니다. 오케이? 그냥 책에도, 세상 모든 책에도 그냥 실수임에도 실수일 때도 성립함이 알려져 있다. 그냥 이용하세요. 그냥 이렇게 써 있어요. 알았지? 오케이? 사실 이거를 배우는 이유는 저 뒤에 지수 함수 때문에 그래. 정의역을 실수 전범위로 만들려면 일단 그 앞에서 밑밥 깔고 들어가야죠. 지수의 실수도 들어와도 돼. 좀 밑밥을 미리 깔아놔야 저 뒤에 이제 함수 가서도 지수 자리가 실수 전범위인 함수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실수가 나와 있는 거죠. 증명이나 이런 건 못합니다. 오늘 수투 배운 친구나 오늘 수투 극한의 성질 이런 거 들어봤어? 증명해주니? 극한의 성질을 증명해준다고? 정석책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다음 극한의 성질은 고등수학 과정으로는 증명할 수 없으므로 그냥 사용하기로 하자 이렇게 써 있어. 안 해줄걸? 입실론 델타 뭐 이런 거 들어봤어 혹시? 안 해줬어 그럼. 어쨌든 그냥 얘는 이제 사실 그런 개념도 아니야. 뭐 대학 수학이건 뭐든 증명할 수 없어요. 그냥 수학자들끼리 그냥 되네. 그냥 서로 합의한 거야. 야 된다고 하자. 오케이. 이렇게 하고 끝난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그냥 계속 쓰고 아직까지 그냥 별탈 없으니까 그냥 계속 쓰는 겁니다. 알았죠? 됐어요. 지수의 확장은 뭐 요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다 배웠어. 우리 오늘 배울 거 다 배웠습니다. 다만 문제는 좀 몇 개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아. 문제가 좀 어렵고 짜증나고 거지 같은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갔다 와. 쑥쑥. 빠바바밤빰 빠바밤바밤. 이거부터 하자. 대소관계부터 하자. 대소. 아까도 이제 뭐 이런 거 해봤죠. 어디 봤냐? 55번 볼게요. 55번. 이제 53번 같은 녀석들은 이렇게 되는 녀석들은 이제 얘를 맞춰주면 된다 정도로 알고 있죠, 그쵸? 이렇게 된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으로 맞춰야 돼? 3, 4, 6, 12.
12, 12 요렇게. 그치? 얘 몇 번 거듭 제곱해야 돼? 4번. 왜 4번 거듭 제곱한 거 그냥 바로 불러볼까? 얼마? 625. 얘는 몇 번? 3번. 그럼 13번 거듭 제곱하면 1000. 졸라 크네? 얘는 뭐 몇 번? 제곱. 그럼 20 제곱시키면 얼마? 400. 그러니까 뭐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 두 번째, 얘가 세 번째. 이렇게 비교할 수 있죠, 그쵸? 근데 이제 문제는 아래 거 이제 55번 같은 게 이제 좀 문제죠. 55번. 뭐 이런 게 좀 문제입니다. 55번은 일단 한꺼번에 계산을 못해. 그렇잖아. 이거 뭐 숫자 하나당 다 세제곱근 3하고 루트 2하고 둘 다 가지고 있어. 숫자 하나씩. 그치? 숫자 하나가 다 가지고 있지. 둘 다.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두 개씩 비교해야 돼. 이 문제는 뭐 문제가 어렵다기보다 오랜만에 봤으니까. 우리 그럼 부등식 대소관계 비교할 때 사용하는 방법 셋 중에 하나. 빼보거나 제곱해서 빼보거나 나눠보거나. 얘는 그냥 빼보면 됩니다. 그래서 A에서 B를 뺀 게 양수인지 영인지 음수인지를 판단을 하면 도형이 뭐 가시 박혔어? 왜 그래? 자, A에서 B를 빼보면 2의 세제곱근 3 더하기 루트 2 빼기 세제곱근 3 플러스 2 루트 2. 이제 이렇게 써놓으면 두 개를 빼보면 얘랑 얘랑 동유항이니까 세제곱근 3 얘랑 얘를 빼면 마이너스 루트 2인데 그치? 얘는 따로 써주는 거지. 얘랑 누가 더 큰지는 둘 다 6으로 맞춰보면 알아요. 그쵸? 제곱 얘는 6으로 맞춰보면 2가 생략된 거죠. 제곱은 그쵸? 참고로 얼마? 8이니까 얘가 더 크지? 그럼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그치? 그럼 A랑 B랑 누가 더 크다? 이렇게 더 크다. 그치? 두 개씩 계속 비교해가지고 1, 2, 3, 4 등을 가려야 돼. 알았지? 이 문제는 좀 귀찮아도 두 개씩 계속 비교해야 하는 뭐 그딴 문제. 오케이? 나머지는 안 해줄 거야. 그냥 니네가 해보면 됩니다. 나머지. 다음 뭐 보냐면 그 유형 5번 관련된 문제들인데 유형 5번 되게 상식적인 얘기인데 애들이 하도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해서 그냥 맨날 풀어줍니다. 얘네 가지고 있잖아. 공통인수로 묶어보세요 라고 하면 니네 뭘로 묶을 거야? 그렇죠. X제곱으로 묶겠죠. 이유가 왜? 왜? 그건 제일 작은 거. 제일 작은 걸로 이렇게 묶는단 말이야. 그치? 너무 당연히. 그치? 근데 내가 애들한테 이거 가지고 뭘로 묶어보라고 하면 그렇게 마이너스 2승으로 묶으려고 하더라고. 막 지금 몇몇 뜨끔했죠. 자, 뭘로 묶어야겠어? X 마이너스 4승. 이유는 지수 제일 작은 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누가 제일 작아? 마이너스 4가 제일 작은 숫자잖아. 그치? 이걸로 이렇게 묶어줘야죠. 묶으면 얘는 뭐 남겠어 여기? 제곱. 얘는 이렇게 남습니다. 보통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예분의 얘 값을 계산하시오.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고. 예분의 얘 값을 계산하시오. 그럼 틱틱틱 약분되게. 약분하고 남은 것만 가지고 지수법칙 쓸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나와. 알았지? 오케이? 뭐 이런 문제들이 60번 같은 문제야. 60번 같은 문제가 그래. 60번. 분자를 뭘로 묶어야겠어? 분자를. 60번에. A에 마이너스 10승으로 묶어야 돼. 그치? 봐봐. A에 마이너스 10승으로 묶어내면 괄호 안에 뭐 남니? A에 8 더하기 A에 6 더하기 A에 4 A에 2 1. 분모는 뭘로 묶을래? A의 제곱. 그치? 뭐 남니? 1 A제곱 약분. 그치? 그럼 이게 결국 얘 나누기 얘지. 나눗셈은 지수끼리 빼줘. 그럼 A에 마이너스 12승. A의 마이너스 12승이 A의 6승에 마이너스 2승이다. 그치? A의 6승 왜 써놨냐면 A가 6제곱근 어쩌고 저쩌고 써있잖아. 그치? 얘 뭔가 6번 거듭제곱하고 싶게 생겼어. 그치? 그럼 A의 6승이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나머지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알았죠? 지수가 제발 좀 작은 걸로 묶자. 뭐 이런 거예요. 알았죠? 지수가 작은 걸로 묶자. 짠짠짠짠짠짠짠. 뭐 다음은 또 뭘 좀 계산을 해봐야 되냐면 뭐 이제 뭐 이런 것도 볼까요? 73번 같은 거. 73번 뭐 문제를 풀 건 아니고. 루트 2 곱하기 4제곱근 4 곱하기 세제곱근 여기가 세제곱 할까?
여기 4제곱 보자. 4제곱근 8. 얘 좀 간단히 좀 정리 좀 하래요. 간단히 정리를 하래. 그럼 있잖아. 요 큰 루트를 보면 두 개가 곱해져 있는 거지, 그치? 그럼 루트를 따로 적용시킬 수 있잖아, 그치? 또 마찬가지야. 요 세제곱근도 요 두 녀석이 곱해져 있지 않아, 그치? 얘도 따로 적용시킬 수 있겠지, 그치? 이 녀석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지. 루트 2 곱하기 루트의 세제곱근 4 곱하기 루트의 세제곱근 4제곱근 8, 그치? 그럼 이 두 개 연속으로 씌워져 있을 땐 이 두 개 숫자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하나로 합치면서 곱하자고, 그치? 루트 2 곱하기 6제곱근 2의 제곱 곱하기 24제곱근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몇 승? 2분의 1승 곱하기 2의 몇 승? 3분의 1승 곱하기 2의 몇 승?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 정리해주면 됩니다. 알았지? 통분해서 지수끼리 더해서 통분해서 정리해야겠지, 그치? 뭐 정리하면 뭐 2에 얼마? 이제 뭐 이렇게 되겠네, 그치?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있잖아. 이제 여기까지 정도는 올 수 있어요, 그쵸? 이렇게 한꺼번에 정도 올 수 있습니다. 그냥 이 4는 루트가 2개 씌워져 있으니까 2, 3, 6 이렇게 돼 있구나, 그치? 8은 이렇게 3개 써져 있으니까 4, 3, 2 이렇게 다 곱한 숫자가 들어오겠구나. 이해됐죠? 이 정도 계산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요. 다음 곱셈 공식, 변형 공식도 한번 좀 볼게요. 곱셈 공식, 변형. 아이고. 계산 연습하는 파트라 사실 내가 알려줄 건 진짜 별로 없어. 이거 사실 그냥 계산하는 요령만 알려주고 있는 거야, 알았지? 이런 거 그냥 이렇게 계산해야 편하다 정도인데 못하는 사람은 진짜 못하더라고. 틀리는 사람은 진짜 무지막지하게 틀려요.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해봐.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 하자는 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이거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 해봐. x에 2분의 1승 더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1승, 그치? 곱하기 뭐라고? x 2분의 1승 빼기 x에 마이너스 2분의 1승, 그쵸? 이 정도 계산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럼 얘를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이라고 생각하고 인수분해 해봐봐. 이게 뭔 말이야? x 3분의 1승의 세제곱 빼기 x 마이너스 3분의 1승의 세제곱. 인수분해 할 수 있잖아, 그치? 인수분해 해볼까? x 3분의 1승 빼기 x 마이너스 3분의 1승의, 자, 뒤에 뭐 들어오면 될까? x에 3분의 2승 더하기 1. 둘이 곱한 거 플러스로 바꿔서 들어오지 않아? 둘이 곱하면 지수끼리 더하면 x에 빵승 되잖아, 그치? 1 더하기 x에 마이너스 3분의 2승.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이런 것도 있지. a의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이 이런 것도 있죠. 이걸 이제 곱셈 공식 변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세제곱 빼기 세제곱, 얘를 곱셈 공식 변형으로도 한번 정리해볼까요? x의 3분의 1승 빼기 x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의 세제곱 더하기 3 괄호 x의 3분의 1승 빼기 x의 마이너스 3분의 1승.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쵸? 이해됐니? 이해됐어요? 이해돼? 별로 안 어렵죠? 그쵸? 별로 안 어렵죠? 이런 계산들을 좀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돼. 사실 그냥 곱셈 공식의 지수만 유리수로 바뀌었는데 문제가 좀 되게 어렵게 느껴진다고. 치환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왜냐면 내가 이거 처음 정석으로 수업할 때 좀 어려우면 이렇게 좀 간단하게 이제 이 녀석을
이 녀석을 A, 이 녀석을 B라고 좀 치환해서 이제 X, 뭐 X분의 1 이렇게 치환해서 문제를 풀자 이렇게 했었는데 그건 이제 눈에 잘 보이기 위함이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리잖아, 그치? 치환하지 않고 계속 연습해 버릇해야 돼. 눈에 익숙해져야 치환하지 않고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알았지? 그냥 곱셈 공식 막 다 같이 곱셈 공식 쓰는 것처럼 쓸 수 있는 날이 와요, 조만간, 알았지? 열심히 숙제하고 열심히 집에서 공부하다 보면 뭐 그런 날은 머지않아 옵니다. 짠짠. 다음. 그 유형 13번. 유형 13번이면 유형 13번. 시계값 찾는 거. 문제에 막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어. A에 2x 승이 얼마다? 뭐 3이다. 이 문제야? 그러네. A에 2x 승이 3일 때 뭐 이런 거 구하라고 물어봐. 나는 이렇게 바꿔볼게.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거든. 예, 이런 거. 오케이? 지금 있잖아. A도 얼마인지 모르고 X도 얼마인지 몰라, 그치? A도 얼마인지 모르고 X도 얼마인지 몰라, 그치? 그 모르는 수를 모르는 2X번 어쨌든 내가 모르는 횟수만큼 거듭제곱을 하면 3이 된다만 알고 있어, 그치? 그럼 있잖아, 막 이거 용 써가지고 A가 몇일까 뭐 이런 거 막 때려 맞추려고 하지 말고, 오케이? 이러면 죽어. A 루트 3 X를 1이라고 하지 마셔. 뭐 이러면 죽어, 알았지? 이러면 죽어. 이러자는 게 아니라 이런 모양을 찾아서 죄다 3으로 바꾸자라는 얘기야, 그치? 그럼 여기는 X의 개수가 어쨌든 다 홀수고 얘는 어쨌든 X의 개수가 짝수여야 하니까 분수라는 건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숫자를 곱해준다라는 계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치? 이걸 이렇게 한번 곱하고 나면 곱하면 얼마? A에 지수끼리 더할 거야, 알았지? 이게 항상 익숙해져야 돼. 곱셈은 지수끼리 덧셈. 이게 항상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 지수끼리 덧셈 하면 A에 2x 더하기 얘네 둘은 1. 얘는 A에 4x 빼기 A에 마이너스 2x인데 그럼 얘는 얼마고? 3이고, 그치? 얘는 3의 제곱이고 얘는 얘랑 역수관계. 얘는 얼마? 3분의 1이고 뭐 나머지는 뭐 정리만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거야. A의 2x승을 계속 만들어서 계산만 하자. 뭐 요딴 거. 짱 쉬워요. 진짜 짱 쉽습니다. 101번. 이런 조건 주어져 있는 녀석들. 3의 x승이랑 4의 y승이랑 12의 z승이 똑같아. 그때 x분의 1, y분의 1 빼기 z분의 1 값 구하래요. 이런 문제가 있잖아. 되게 쉬운 게 그냥 내가 뭘 하려고 머리를 막 많이 쓸 필요가 없어. 그냥 있잖아. 그냥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그냥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가면 그냥 답이 짜잔 하고 나온다. 봐봐. 그냥 답이 짜잔 하고 나와요. 그냥 셋 다 같다. 우리 비례식에서도 있었어. 셋 다 같다. 주로 뭐라고 나왔어? K 뭔가 양의 실수겠지. 당연히, 그치? 그러면 3의 x승이 K이다. 이 녀석을 양변을 똑같은 횟수만큼 거듭제곱을 시킬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이 식이? K에 X분의 1은 얼마? 3. 마찬가지로 4의 Y승이 K다 가지고 또 바꾸면 K에 Y분의 1이 4. 그치? 마찬가지로 K에 Z분의 1이 얼마? 12. 그치? 그럼 난 얘네 둘이 지수끼리 더하려면 얘랑 얘는 전체 숫자끼리 곱해야 되고 지수끼리 뺄셈을 하려면 전체 숫자를 나눠야겠지. 그치? 그러면 K에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 빼기 Z분의 1을 한다는 건 3 곱하기 4를 12로 나눈다는 얘기니까 얼마야? 1이야. 그치? 그럼 K에 몇 승이 돼? 1이야? 0승. 그러니까 얘가 얼마다? 빵이다. 이런 거야. 일단 뭐 이런 모양을 만들어 주려고 정도만 노력을 하면 덧셈, 지수끼리 곱셈, 뺄셈은 지수끼리 전체 숫자 나눗셈 뭐 이 정도만 생각해 주면 되겠지?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뭐 어려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수의 실생활의 활용, 이것 좀 있잖아. 부탁이야. 제발 좀 질문 좀 하지 마. 지수의 실생활의 활용 있잖아. 질문을 너무 해. 질문을 진짜 너무 많이 해. 이거 글 잘 읽고 있잖아. 대입만 좀 이렇게 어디에다 뭘 대입해야지만 좀 잘 읽으면 그냥 막 풀려. 알았지? 오케이? 뭐 진짜 쉬워. 아니 뭐 또 질문하면 내가 다 쌍욕하고 그럴 건 아니야. 알려는 줄 건데 쉽다 이 말이야. 이거 진짜 쉬워서 뭐 할 게 없어. 이거 뭐
할 게 없어. 알았지? 아우, 힘들다. 뭐 다 했어요. 오늘 수업 끝입니다. 집에 가요. 뭐가 어렵냐? 79번 문제가 조금 어려울 겁니다. 뭐 내가 지금 알려줄 건 아닌데 그냥 어렵다고요. 알았죠? 79번이 좀 어려워요. 79번 좀 어렵고, 그 다음 나머지 뭐 덧셈, 뺄셈, 곱셈 하는 거라 문제가 어렵다라기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돼. 여긴 알았지? 오케이? 여기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해서 계산을 좀 차근차근 하는 연습들을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수업은 뭐 이쯤에서 끝내고요. 앞으로 이렇게 일찍 끝나는 날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냥 좋아하면 돼요. 알았죠? 자.